그런 찌맞춤을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런 분들에게는 좀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. 우선 이 다이나미스의 필드 스텝으로서 좋은 점도 많지만 꼭 개중에 이 불편한 점을 리뷰할 수밖에 없던 점, 우리 대표님께 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풍어주는 필드 스텝이잖아요. 써보고 어떤 걸 좀 개선해야 되고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또 풍어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금 낚시를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그래가지고 낚시를 못 가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조행 가기 전에 이 요즘 핫하다는 이 다이나미스 이 나노찌, 이 대물 나노찌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풍월주가 이거를 지금 8개월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8개월째 사용을 해 보니까 이 찌에 대한 장단점, 뭐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찌에 대해서 한번 까보겠습니다. 풍월주가 까보겠습니다 오늘. 자, 우선 풍월주가 대물 낚시를 할 때는요, 이 나노찌를 4호, 5호 고부력찌를 가지고 다녀요. 우선 찌를 선택하시기 전에요,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과연 어떤 채비를 쓰고 있는지, 과연 그 채비에 어떤 찌를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대부분 대물 낚시를 하시면은 우리가 뭐 붕어 뭐 7찌, 8찌 잡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대부분 뭐 4자, 5자 이런 큰 인생고기 한번 잡아 보려고 하는 게 대물 낚시잖아요. 그러면 절대 우리가 꼭 염두하고 잊어먹지 말할 게 뭐냐면 줄과 찌의 관계예요. 정말 이 가장 중요한 건 찌를 고르고 선택할 때는 이 내가 사용하는 줄, 이 줄과 이 찌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면 나는 카본줄, 뭐 4호줄, 5호줄을 사용을 하는데 뭐 찌는 저부력찌, 뭐 3g대 찌나 2g대 찌를 쓴다. 이거는 굉장히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런 2g, 3g대 저부력찌에 뭐 카본 뭐 4호줄, 5호줄, 뭐 3호줄 되는 카본줄을 쓴다. 그러면 분명히 그 줄에 대한 비중이 이 찌에 간섭을 할 거고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예요. 찍어 누를 거란 말이죠. 그래서 내가 뭐 2g, 3g대 찌를 사용을 할 거면 2g, 3g 찌를 할 거면 거기에 맞는 줄의 호수도, 또 줄의 라인에 따른 종류, 뭐 카본, 세미플루트, 모노 이런 종류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풍월주 중심으로 이제 생각할 때 풍월주는 붕어 낚시에서는 뭐 고부력지를 쓰지 않는데 잉어 낚시를 하러 가잖아요. 뭐 잉어 낚시 하시는 분이 찌 추천을 해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잉어 낚시를 하러 갈 때는 대물 낚시죠. 그래서 항상 줄을 굉장히 짱짱하게 써요. 기본적으로 풍월주가 잉어 낚시를 하러 갈 때는 그 잉어 낚시를 하다가 개중에 꼭 큰 붕어도 잡긴 하거든요. 그때 쓰는 줄이 카본 6호줄, 7호줄이에요. 근데 그 카본 6호줄, 7호줄에다가 2g, 3g 찌를 쓴다? 이거는 좀 뭐 낚시 좀 해보신 분들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이 다이나미스 나노찌 4호, 5호찌를 써요. 뭐 5g대, 6g대 부력을 나가는 찌를 써요. 그 5g대, 6g대 나가는 찌가, 그 g수가 나가는 그 찌가, 고부력 찌가 과연 그래도 카본 6호줄, 7호줄인데 이 저항을 견뎌줄까? 이 줄에 대한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제 모든 영상에서 카본 6호줄, 7호줄을 쓰고 나노찌, 뭐 4호, 5호찌를 써도 충분히 붕어가 입질했을 때 자연스러운 찌 표현이 다 됐고 또 찌도 잘 상승을 하고요. 그렇게 뭐 큰 부담감을 느끼질 않고 있어요. 그래서 풍월주가 쓰기에는 나노찌 4호, 5호를 쓰게 되면, 이 다이나믹스 4호, 5호를 쓰게 되면 카본줄 뭐 5호, 6호는 충분히 부담 없이 쓸 수 있다. 하지만 거기에 또 찌를 또 어떻게 맞추느냐도 있겠죠. 풍월주 같은 건 외봉돌 채비를 맞춰요. 외봉돌 채비로 외봉돌 쌍바늘 채비를 쓰는데 항상 주간캠이 끝단부에 맞춰요. 끝단부에. 그렇게 이제 찌 맞춤을 해서 사용하라고 했고요. 이게 지금 문제시가 되는 게 뭐니까 풍월주가 사용하다 보니까요, 일정하게 부력이 나오는데요. 이제 이 캠이
주간 케미를 빼요. 주간 케미를 뺀 상태에서 동일한 봉돌을 가지고 수심 측정을 했을 때 이 한마디에서 많게는 이 두 마디, 두 눈금 차이가 나는 찌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차면 뭐 한 두 마디 정도,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찌탑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나요. 두 마디 정도가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다이나믹스 이 기술 제휴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. 물론 이유가 있죠.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왜 굳이 이제 이 찌탑에서 같은 동일한 봉돌을 넣고 수심 측정을 했을 때, 주간 케미를 빼고 수심 측정을 했을 때 왜 많이는 두목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느냐, 이렇게 이제. 우선은 이 다이나믹스 찌를 보면요, 이 다이나믹스 찌에 보면은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, 이 두목을 유별나게 두껍게 만들었어요.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. 그리고 보류 작업이라죠. 여기에 이 색깔을 입히는 이 보류 작업을 한 번 한 게 아니고요, 오랫동안 변색이 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두 번 코팅을 했단 말이죠.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찌톱, 이 두 마디가 두껍게 된 여기에서 표면 장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생각하기엔 이 찌가 동일 봉돌을 넣고 중앙 케미를 빼고 수소통에 넣었을 때 이 한 마디 두 마디 차이 나는 거는, 제가 보기엔 이 보류가 두꺼운 거, 이 도류가 두꺼운 거, 그 다음 이 찌, 돋보기식으로 한다고 이 두 마디를 두껍게 만든 거, 이 안에 있는 공기압의 차, 그런 거에 인해서 표면 장력이 발생을 했다. 그 차이로 인해서. 그래서 두 마디 정도가 불규칙하게 왔다 할 수 있다. 근데 이제 풍울조가 생각하기에는요, 저희가 낚시를 할 때요, 케미를 다 주간 케미를 꽂고 낚시를 하잖아요. 이제 주간 케미를 꽂고 낚시하는데 뭐 케미를 안 달고 낚시하진 않잖아요. 저희가 뭐 내림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이제 이 두 마디 차이가요,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?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이 두 마디의 부력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일까? 분명히 두 마디의 차이가 나는데 주간 케미를 꽂으면요, 정확히 표준 찌 맞춤으로 다 들어와요. 그래서 어떠한 찌를 꽂더라도 다 낚시하는데 지장 없고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찌 맞춤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찌 맞춤이 다 되더라고요. 이 주간 케미 있잖아요. 이 주간 케미도 풍월주는 막대형 케미를 쓰지 않아요. 카메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은 거, 방울 케미 같은 거 쓰거든요. 그 방울 케미도요, 각 방울 케미마다 부력 차이가 있어요. 그람 수도 살짝 미세하게 틀리고요. 그러면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야간 케미로 갈아 끼고 주간 케미를 끼는 과정에서 그 주간 케미를 똑같은 찌에 그대로 다 일정하게 다 똑같이 쓰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. 그냥 주간 케미 다 있으면 그것 그냥 찡겨 쓰고 그러지, 이 찌에는 이 주간 케미를 찡겨야 되고 이 찌에는 이 야간 케미를 찡겨야 되고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.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그 다이나믹스도 고민을 했겠죠. 동일 부력을 잡을 것인가, 아니면 좀 안정성과 시인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미세한 한두 목의 그 찌 차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 것인가,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한두 목 차이 나는 정도는 정말 미세한 차이잖아요. 정말 뽕돌 한번 살짝 특 걸리면 그런 차이, 뭐 붕어가 그 정도를 가지고 이물감을 느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, 그리고 그 정도는 주간 케미를 꽂으면 다 커버가 되는 그 정도의 이 부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민하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를 포기하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그 미세함을 버리고 차라리 더 시인성 확보에 좋고 더 안정적으로,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변색이 되지 않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두어보자. 그렇게 해서 이 다이나믹스 찌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풍울주가 이 찌를 사용해 보니까요, 주간 케미를 빼고 뭐 한두 목 차이는 나지만, 동일 봉돌을 사용했을 때 한두 목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, 결국은 이 주간 케미라는 녀석을 꽂아버리면 다 똑같이 뭐 더 가라앉지도 않고 더 뜨지도 않고 다 맞춰놓은 그 자리에 정확히 표면 맞춤이 다 된다. 그래서 어떠한 찌를 주간 케미를 꽂고 어떠한 찌를 만약에 파손됐을 때 어떠한 찌를 꽂았어도 무방하다, 낚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
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. 주간 개미를 다 달고도 한 목을 따거나 뭐 이렇게 두 목을 따서 이게 낚시 바늘까지 다 달고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 찌맞춤을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. 예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런 분들에게는 좀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. 이 찌를. 솔직히. 예, 그래서 이제 그냥 시인성 확보에 좋고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가성비 좋게 쓰시기에는 좋은 찌고,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구용품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풍어초 개인적으로는. 뭐 만족하시는 분도 계지만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, 그래서 이 찌 하나를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. 어떤 장르의 낚시, 뭐 어떤 대상 어종에 대한 낚시를 목표로 생산해야 될 것인가,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거를 더 부각을 시켜서 그 용도에 맞게 특성을 살려봐야 될 것인가, 그런 걸로 해서 만든 찌가 저는 이 다이나미스 대물 나노찌라고 생각을 해요. 이 풍울주가 이 찌를 왜 가성비 좋은 찌냐고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어필을 하냐면, 풍울주가 알아요.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과 기술 제휴를 해서 만드는 찌인지. 이 다이나미스 대물 나노찌, 이거 관통찌예요. 카본이 관통이 되어 있단 말이죠. 찌 몸통 안으로. 예, 그만큼의, 정말 이만큼의 카본이 뭐 그 대단하다고 뭐 관통찌냐 뭐 그런 거 따지겠지만, 이만큼의 카본이요, 수천 개, 수만 개가 모이면요, 엄청난 경제적인 그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만큼을 정말 수천 개를 모아서 가닥으로 모아놓는다면 그 또한 아낌없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런 찌고모 하나도 정말 변형이 안 가고 고급스러운 찌고모 채택을 하고요. 이 안에 있는 이 줄잡이 고모도 하나하나 다 수공으로, 이게 다 결국은 다 수공 작업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뭐 도장면이나 어떤 것들이나 6,000원에 저는 정말 이런 찌 정말 저는 만나보실 수 없을 거라고 자부를 해요. 자, 정말 시인성 좋고요. 시인성 좋고 안정감 있게 정말 이 퀄리티 좋은 찌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이나미스 나노 대물찌를 추천해 드리고요. 그 대신 이 시인성으로 인한 이 이중 보류, 시인성으로 인한 이중 도류, 그리고 이 찌 두먹을 두껍게 만든 것에 대한 표준 장력, 이 두목을 두껍게 만든 것에 대한 표준 장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, 정말 이 한목을 따고 두목을 따는 예민한 채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다. 예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앞으로는 2g대의 저부력지도, 예민한 저부력지도 생산할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. 아, 진짜 요즘 장마철이라 어디 조행 나가기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. 얼른 풍을 가지고 즐거운 손맛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이나믹스 찌 들고 낚시하러 가겠습니다.